여손 사건. 정부 수립 초기인 1948년 10월 19일 제주 토벌을 위해 출동 명령을 받은 여수 신월동의 14연대는 같은 조선인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며 동족 상잔 결사 반대, 미군 즉시 철퇴를 외치며 항명한다. 이 사건이 점차 민중항쟁으로 확대되자 군인과 경찰, 우익 세력들이 미군의 허락하에 여수와 순천의 주민을 학살한다. 이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행사한 대규모 국가폭력이었고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이 철저히 외면한 핏빛 진실이다. 그때여 해방의 함성 소리가 회오리 바람 마냥 골골을 돌고 삼천리 방방곡곡을 휘몰아쳐 돌째 인자 해방이 됐은께 모두가 다 살기 좋은 세상이 올란갑다 하고 안세를 불렀건만 허허, 미국과 소련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친일과 항일, 좌익과 우익, 지주와 소장농으로 한 민족이 갈기 찢어지고 급기야 1948년 4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니 여수에 있는 14연대에게 제주도를 토벌하라는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동족 상잔 결사 반대, 미군 즉시 철퇴를 외치며 출동 명령을 거부한 봉기군이 여수를 시작으로 순천, 광양, 구례, 곡성, 보성, 고흥 등 남도 땅 일대로 들불처럼 번져나가자 이를 진압하기 위한 진압군과 봉기군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피바람의 광란이 시작되었으니 엊그제는 인민재판, 오늘은 빨갱이 몰이 동네마다 골골마다 담 넘어 비명소리 봉창 넘어 죽는 소리 천지 사방에 곡소리 그칠까 아니 바위 없고 사람 죽음 썩는 내가 천지에 진동하고 남도 땅 구석구석 원혼들이 쌓여갈제 피냄새를 맡았더냐 새카맣게 달아드는 까마귀 때 날개들이 만장처럼 펄럭인다. 기억
아픔을 불다 박혜연. 밤마다 저 숲속에서 산사람이 내려왔어야 얼마나 무섭던지 부엌에 남아있던 밥을 싸주면 그걸 갖고 서둘러 숲속으로 다시 돌아갔어야 낮에는 저 대문을 박차고 군인들이 들어왔어야 얼마나 무섭던지 숨어든 산사람 찾겠다고 부엌이고 광이고 샅샅이 뒤지다 또 그렇게 돌아가곤 했어야 그 시절엔 밤낮으로 무서웠단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도 못해. 여수하고 멀리 떨어진 여기 시골 골짜기까지 산사람이고 군인이고 총 들고 들이닥치는데 사지가 벌벌 떨려서는 그래도 어쩌겠냐, 니들 데리고 살아남아야 하는데 진용 끌려갔다 온 네 아버지는 아파서 누워있지. 어린 니들은 내 치마 뒤로 숨어들지. 어금니 꽉 깨물고 그들 앞에 섰단께 발칵 뒤집어진 집을 추스르고 또 추스르고 그렇게 건너온 세월이여. 징글징글한 세월. 어디 그 세월뿐이겠냐만 엄마 치마폭 뒤로 숨어들던 오빠 언니들보다 한참 뒤에 태어난 나는 이야기로만 듣던 그 시절을 어금니 깨물고 본다. 큰일이 없어도 고해의 바다라는 이 생 앞에서 삶이 통째로 뒤집히는 여러 생을 살다간 어머니와 아버지, 죽은 자도 살아남은 자도 가슴에 커다란 총구멍 하나씩 남아 숨 쉴 때마다 한숨처럼 그 시절이 튀어나와 헐떡였는데 그 고된 숨소리마저 이젠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 오늘 여기 나는 섰네, 우리가 섰네. 이제는 우리 그 억눌린 오열에 귀 기울여야 할 때, 그 거친 총소리 다독여야 할 때, 손과 손을 내밀어 아직도 몸 떨며 여기 이곳에 있을 영혼을 위로해야 할 때, 그래서 산 자도 죽은 자도 제자리로 돌아가 평안히 쉬게 해야 할 때, 너가 나고 내가 너다. 그날이 오늘이고 오늘이 그날이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여러 사회적 문제들, 토지개혁, 친일파 척결의 문제가 3년이 지난 1948년에도 나아지지 않았고 국민들은 반발했다. 급기야 1948년 10월 22일 당시 오여단 김백일 사령관은 계엄을 선포한다. 하지만 이것은 계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계엄령을 적용한 것일 뿐 근거가 될 우리의 법률은 없는 상태였다. 그 후 3일 뒤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추후 승인을 받았으니 애초에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된 국가폭력과 학살은 아이러니하게도 법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었다.
헌법에 보장된 적법한 절차와 당연한 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조사도 없이 재판도 없이 하소연도 못하고 학살되어 묻힌 사람들.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의 사람들은 그의 시월을 이렇게 회상한다. 그 세상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 우리 엄마는 총소리가 나니까 뒷마당에 숨기느라고. 이런 말 하면 거짓말인 줄 알아. 아휴, 인자 그런 세상 오면 못 살아. 빨갱이들이 왔다니까. 군인들이 불을 붙여버렸어. 우리 마을에다가. 학교 운동장에 전부 덕석을 치고 앉아서 거지맹이로 앉아. 한 사람씩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 군인대장이 누가 죽였냐 물어. 사람들 있는 교실에다가 찬물을 쫙쫙 찌끄렸어. 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퍽 넘어가서 돌아가셨어. 동지 섣달인데 징글징글이야. 아버지와 사람들이 죽는 걸 직접 봤지. 그 사람들이 습격을 당해 죽은 보복으로 사면대에서 내려와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창고에다 때려 가둬서 하루 저녁에 15명, 20명.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은 동짓달 20날이었는데 그날 23명인가 됐을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구덩이 파놓고 군인들이 호송해서 가운데 세워놓고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한 구더기에다가 매일 그렇게 학살을 시켰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 산동면에만 죽은 숫자가 416명이에요. 중동 골짜기에 남자들이라고는 거의 다 죽었지. 벌써 나가 11살 때 직접 내 눈으로 봤고 사람들 끌고 올라가서 군인들 쭉 서서 우원히 데리고 올라갔고 총소리 나면 죽는 거지. 낮에 군인들이 진압한다고 들어와서 밥 해주면 밥 해줬다고 밤에 와서 죽이고 저녁에는 저놈들 짐 들어줬다고 낮에 또 군인들이 죽이고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피해를 본 지역이 우리 산동이요.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구례는 특히나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집안의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해 오라비 대신 죽음을 택했던 산동의 19처녀 백순례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 백순례의 조카 며느리 박오목 씨는 당시 희생자 고모 백순례 씨에 대해 막내 고모가 별명이 하도 이뻐서 고추 부전처럼 이뻐서 부전이라고 불렸다고 전한다. 잘 있거라 산둥아 너를 두고 나는 간다. 19 꽃봉 우리 태워보지 못하고 까마귀 우는 곳을 붕든 다리 저러 다리 머리 들어오는 원한의 넋지대여 놓고 단 불짝에서 이금 없이 쓰러졌네. 살기 좋은 산동마을 인정도 많은 동네 19 꽃봉 우리 태워보지 못하고 까마귀
바람에 화엄사 총소리야 너많은 영원토록 울어다오 잘 있거라 산둥아 산을 안고 나는 간다 산수유 꽃잎 받아서 run정을 빚어놓고 회오리 찬바람에 모유성 다 붙어고 갈 길마다 눈물지요 꽃처럼 떨어져서 보고 단짝에서 이름 없이 쓰러졌네 어메 이것이 뭔 소리여? 이것이 당최 뭔 소리단가? 인자 하나 남은 오래비를 살리려면 부전히 네가라도 대신 죽어야 한다고. 허허 이것이 뭔 소리야? 이것이 당최 뭔 소리단가? 정말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네. 백시 집안 태이자고 오래비 대신 죽는다니 세상 천지만사 중에 이런 일이 또 있을거나 이것이 어디 사람 사는 세상이야. 좌익이 무엇이고 우익이 무엇이냐 빨갱인지 파랭인지 내사 모른다. 도적질을 하였더냐 도적질 한 적 없고 강도짓을 하였더냐 강도짓 한 적 없고 살인을 하였더냐 살인 또한 한 적 없다. 머리박에다가 총 대놓고 소돼지 내놔라 영소당 내놔라 쌀 내놔라 콩 내놔라 심지어는 먹다 남은 식은 밥에 좀도리쌀까지 빼앗긴 죄밖에 없다 이놈들아. 아이고 이 노릇을 어쩔거나 아이고 이 영병할 놈의 세상아. 원통하고 철통하고 분해서 못 살겠네. 아이고 하느님 하느님 불쌍한 내 새끼 우리 부자님 좀 살려주시오. 안돼 잡으세요. 가지마라 가지마 가지마라 가지마라 가지마 예미가 대신 갈란다. 많고 많은 해미 중에 이 못난 해미만
이것이 웬일이야? 야, 이 악마 같은 놈들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 나를 죽여. 우리 부장님은 안 된다. 우리 부장님은 안 돼야. 부장아, 가지 마라. 안 된다, 부장아. 부장아. 미국 임시군사고문관 데로우 대위가 여수 진압작전이 끝난 다음 작성한 보고서에는 진압군의 주요한 목표는 약탈과 강간이었다는 표현이 있다. 그것은 총괄평가 권고사항의 두 번째는 인간적 가치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라고 적혀 있다. 진압군들이 민간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순천시 나간면 신전마을 49년 10월 산으로 들어간 무장대에 부상당한 소년을 치료해 줬다가 군인에게 잡힌 소년 문홍주가 지목한 마을 사람들이 처참히 희생되는데 그들은 소년에게 올벼살을 주거나 홍시를 건넨 사람들, 영문도 모른 채 죄인이 되어버린 22명의 마을 주민이 있었다. 오메 온도 그냥 안 넘어가면구만. 어미
징어네 징해. 아 그러게 오늘은 또 어디서 누가 죽어 나갈라는 거. 아이고 살아도 산 것 같지도 않고. 아유 썩을 놈의 세상. 아이고 징그러운 시절. 아 나 썩을 놈의 세상. 하나 징그러운 시절. 호작 지나갔으면 쓰겄네 그냥. 그런 게 아유, 그나저나 그 추석들은 잘 지내셨대요? 수선? 아 세상이라고 수선언디. 우리 조상님들 이번에 오셔갖고 제밥이나 제대로 잡수고 가셨는가 모르겠다. 아이고 참말. 아니 근데 이장님 혹시 뭔 해코지 당하고 그러진 않겠지라잉? 아니 뭔 해코지? 아따 홍주 갸. 아 우리 마을에 며칠 데리고 있었다가 뭐 쓰잘데기 소리가 있어. 아니 다친 애기 며칠 재워주고 간 것이 그 뭐 잘못이야? 죄야? 별일 없어. 저기 누가 오는디? 응? 아니 군인들 같은데 군인들이 뭔 일이랴? 아 뒷산에 절하고 콩을 볶아던 게 우들 지켜주려고 하는갑제. 아이 안 그런 그려? 것 같네. 그나마 안심이네. 네. 저기 홍주 아니요 홍주? 맞은 것 같은데. 그래 홍주 맞다. 아니 맞아. 자가 왜 저기 있다니? 아니 홍주야. 이 마을 사람들이 빨갱이들과 내통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여기 증인이 있으니 속일 생각 말고 그동안 빨갱이들과 내통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자수하기 바란다. 아니 진짜 아니 그통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빨갱이랑 네 통이라. 아니 저 우리 마을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요. 아니 저 그 사람들이 들이닥쳐갖고 쌀이고 뭐고 그냥 싹 다 털어갔단게요. 우리 마을은 내통 그런 거 한 사람 한 사람 없어. 뭐야? 지금이라도 실토해라. 누구냐? 누구야? 오늘은 몇 개지 여섯 농사만 짓고 사는 무지랭이들이여라. 아이고 빨갱이야. 뭔 일이요? 아유 군인 아저씨 지들은 빨갱이의 빨자도 모른다지요. 어허. 참말이여라. 이 빨갱이 새끼들 봐라. 이거 완전히 한통속이구만. 다 죽고 싶어? 아유 참말입니다. 내 통 같은 거 한 적 없습니다. 아유 우리 저 홍주 자가 다쳐갖고 왔길래 그냥 며칠 재워주고 왔겠습니다. 그치? 아니 그냥 자식 같은 애기가 다쳐서 그냥 안쓰라서 그냥. 이미 다 알고 왔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다면 하는 수 없지. 싹 다 총살시키는 소. 홍주야, 네가 말해봐라. 네가 여인들 동안에 우리가 뭐 말쟁이랑 네 돈거 봤냐? 아니잖아.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거. 홍주야, 뭐냐? 오늘 네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얘기를 할게. 문홍주, 이 빨갱이 새끼야 누구야? 어? 너 이 마을 빨갱이 부역자들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문홍주 네가 이 자리에서 죽는 거야. 알겠어? 누구야? 문홍주의 손가락이 신전마을 사람들을 가리켰다. 밥을 해준 사람, 감을 따준 사람, 옷을 빨아준 사람, 약초를 찧어서 붙여준 사람, 올벼쌀을 준 사람. (49년 10월에) 반군을 도왔다고. 그때 3살인데 형수 등에 붙어갖고 죄인 줄에 앉았다가 형수가 자리를 옮겨서 나는 살았는데 어머니는 죽음의 줄을 벗어나지 못했지. 총성이 멎은 후에 사람한테 기름을 뿌리고 화장을 시켜. 자기 가족인데도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가락지 비녀보고 개우 찾았지. 처마에 불을 놓고 댕겨서 빈터만 남았어.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혼이 나갔다가 기가 막히고 넋이 나가고. 집이 있나 불을 다 태웠으니 시체를 묻을래도 삽이 있나 연장이 있나. 온 마을을 불을 질러서 피비린내, 사람 탄 냄새. 빨갱이 빨자, 순사 순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좌가 뭔지 우가 뭔지 뭘 알겠어. 우리 마을은 그때부터 추석이 없어졌어.
다시 내 나가 돌아오지 않고 내 어머니 검정치마 피감더니 쌀이문 제끼며 어디론가 나가는데 밤이 돼도 발걸음 소리 들리지 않아 밤새 뜬 눈으로 뒤척이다 새벽을 밀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뛰쳐나가네 간밤에 무슨 일 있었나요? 뛰쳐 도망가지 못한 달들이 먹겨 거적대기 덮인 채 셀 수 없는 영혼들 멀쩡히 나간 당신이 왜 여기 누워있나 눈물로 말라 말도 말라 이제는 비워야 하네 보내야 하네 배우 노광흔입니다. 전 현재 순천시립극단 상임단원입니다. 제 고향은 순천시 황전면 수평마을입니다. 구례 쪽으로 가다 보면 구를 지나서 괴목역이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 내가를 지나면 황전초등학교가 나옵니다. 그 옆에 가게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할아버지 전방, 또 하나가 할머니 전방입니다. 할머니 전방이 저희 집입니다. 저희 외할머니 집. 지금은 2 가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순천만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102세입니다. 정정하십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장석자 남자 장성남 외할아버지는 그해 당시 황전 면사무소에 근무하시던 모범 공무원이었습니다. 1948년 10월 30일 많은 사람 실은 트럭이 갑자기 멈추더니 퇴근하시던 외할아버지를 싣고 가셔가지고 죽도봉 계곡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시고 시체는 불태워져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외할아버지 나이 33세, 외할머니가 꽃다운 나이 27세이셨고 제 어머니 위로 5세, 8세 언니 둘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갓 돌이 지나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면사무소에 근무하시기 전 상사 초등학교에 계시면서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야학을 해서 상사 면민들 문맹을 깨우치게 했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란 이름을 가장 부르고 싶었고 아버지를 가진 사람이 가장 부러웠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한 맺힌 세월을 살아온 제 어머니, 외할머니, 누가 제 어머니의 아버지를 빼앗아 갔을까요? 사실 저도 여순이라는 게 그냥 이 지역의 아픈 역사인 줄 알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유족회 분들은 왜 그렇게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힘들게 뛰어다니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언젠가 태백산맥이라는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저 2층 객석 한가운데 한 남자분이 일어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평생 자기 아버지가 나쁜 사람일 줄 알았답니다. 빨갱이인 줄만 알았답니다. 그랬습니다. 친일파 완전 청산과 남북한 총선거를 주장했던 제주도 사람들을 빨갱이로 내몰아서 학살했던 것처럼 국가 공권력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이 지역의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내몰았습니다. 통한해 75년. 이제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반드시 명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루어서 진실과 화해를 넘어서 우리의 미래 세대는 역사의 진실 앞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바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순 유족 3세 노강은 올립니다. 정부는 실제하지 않는 적의 정체를 공산주의로 둔갑시켰다.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들을 독립국가 건설을 반대하는 매국노로 간주하고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존재, 빨갱이로 내몰았다. 그 결과 내가 죽인 건 사람이 아니라 빨갱이라며 학살을 정당화했고 때로는 죽음 이후에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기도 했다. 빨갱이는 살인도 용납해주는
면죄부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애국이라는 대의명분으로 반공이라는 끔찍한 괴물이 탄생한 것이다. 군인들이 다 손들고 나와라 한 겁니다. 사람들이 따라 내려갔는데 학교 운동장에 쭉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가 끄트머리에 가서 앉았어요. 해가 어느 정도 뜨니까 그 사찰계 형사가 민간 복장을 하고 군인들이 3명, 2명 뭐 따라다니면서 앞에 가신 양반들이 손가락질하면 군인들이 끌고 나갑니다. 5명씩 해서 줄을 지어서 쭉 윗옷을 벗어봐라, 아랫도리를 내려봐라, 손도 봐요. 손바닥에 기름기 묻은 사람, 그런 사람을 끌고 가요. 세워놓고 총살을 한 겁니다. 많게는 7명, 5명, 2명, 3명 순서 없이 쏴 죽여요. 그러면 앉아있던 사람이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앞에 손 들고 뒤에 발 들고 해서 계단을 한 8계단 올라가면 벚꽃나무 구덩이가 있어요. 거기다가 던져놓고 오면 그 사람이 또 죽어요. 자다가도 앞에서 쏴 죽이는 게 그냥 몇백 명을 쏴 죽이는 걸 내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 현장에서 목격한 것이 형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았던 일, 그런 일들이 엄습해 오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하루도. 총살하는 모습들, 자빠지는 모습들. 탄환도 총성도 없는 일명 손가락총. 손가락총이 가리키면 반란이라는 멍해가 씌워지고 빨갱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졌다. 목이 터져라, 아니라고 외쳐봐도 사정없이 끌려나가 남자, 여자, 어른, 아이 구분도 없이 순식간에 생사가 갈렸다. 순전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에 의해 손가락질 당하기도 했다. 손가락질 당한 가족의 분풀이로 다시 손가락질했던 사람의 가족을 손가락질하고 누구도 그 상황을 탓하지 못했다. 극악한 폭력과 공포 앞에서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박탈당한 채로 그들은 그저 자신의 차례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중국 기자 칼 마이던스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여수 만성리 형제묘. 현재 주소 여수시 만흥동 162-2. 당시 종산국민학교에 수용된 부역 혐의자들이 끌려와 5명씩 총살되어 장작더미에 쌓이고 다시 5명씩 총살되어 125명이 불태워진 자리. 시신은 3일간이나 불에 탔으며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는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어 길을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유족들은 바로 그 자리에 죽어서라도 형제처럼 의지하라는 뜻으로 만성리
형제 묘를 조성하였다. 이렇듯 그 시절은 사람 목숨이 사람 목숨이 아니고 파리 목숨보다도 더 가볍게 덜컥 떨어지고 무더기로 매장되고 서로 한테 엉킨 채로 쓰레기 태워지듯 불태워졌으니 그 원과 한이 차고 넘쳐도 곡소리마저 내지 못하고 꾹꾹 참아 삼켜야만 살 수 있었던 징글징글한 시절이었더라. 내가 죽지 않으려면 누군가의 목숨을 떨고 내야 했던 세상, 가족인 것이, 동네 사람인 것이, 아는 사람인 것이 불구대천 업보로 쌓였으니 동네 공터마당에 학교 운동장에 무고한 주민들이 이유도 영문도 모르는 채 무담시 끌려나와 무릎 꿇려 두 손 묶여 고분고분 기다리다 속절없이 죽는구나. 손가락이 가리키면 어김없고 가차없다. 너그 친척들이 산으로 들어갔다면서? 타! 너는 운동화에 지금 산 진흙이 묻어있어? 타! 네가 인민재판 때 박수를 쳤다지? 타! 흰 곰신을 신었어? 타! 요놈은 이제 머리가 짧은 것이 요 빨갱이가 틀림없구만. 타! 밥을 줬다고 타, 채워줬다고 타, 의심스럽다 타, 웬갓 이유를 갖다 붙여 탕탕. 이유도 필요 없다. 손가락만 가리키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정도 사정도 없이 탕탕탕탕 무고한 목숨들이 허망하게 꼬꾸라지니 운동장 마당 동네 공터가 아비규환 지옥이로구나. 총지려는 군경들아 어디다 대고 쏴대느냐. 너희 부모 형제 누이 가심팍이 아니더냐. 어째 이를 모를 거나. 대답 없고 소용없다. 한 줄로 세워놓고 총으로 쏘아대니 운동장 마당에 피가 철철 시체가 질터. 아이고 싱해서 못 보겠네. 이 지경이 웬일이요, 이 죽음이 웬 말이요. 민초들 인생 가려너다. 남도 땅이
하려느니. 그때 우리 우라버지 사진도 불태우고 흔적도 지우는디, 아야, 너는 절대 나서지 말고 그냥 무식하고 바보같이 살아라. 어디 가서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살아야지. 그때부터 나의 입에는 여순 그늘에서 자란 우리들 입에는 천근 재갈이 물려졌고 만근 족쇄가 인생에 채워졌고, 그것도 모자라 살아남은 것이 죄인 양 시뻘건 낙인까지 찍혔더라. 동족끼리, 형제끼리 이 죽임이 웬일이야. 사람이 세상에 나고 갈제 사상 따위가 웬 말인가. 이 사상이나 저 이념이나 사람 살자고 만들어 줬건만 되려 사람을 죽이는구나. 모양도 없는 것이, 형체도 없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 것이, 잡히지도 않는 것이, 어찌 그리 사람들을 죽여 쌓는고. 이렇듯 미친 피바람이 온 땅을 핥혀 놓으니 시대의 상처가 골로 패이고 시대의 통곡이 하늘 산으로 솟았던가. 남도 땅 곳곳마다 처처에 피 맺힌 상처의 흔적들이 천추의 한으로 서려 있구나. 산천도 첩첩하고 물소리도 처량건디 본백은 어디 계시는가. 국민학교 운동장에 흙먼지로 계시는가. 다리
아래 항로 계시는가 골짜기 새소리로 계시는가 출렁대는 파도로 계시는가 여순 하늘 구름으로 나딱 계시는가 이제 사나 불러봅니다. 남의 눈치 볼 것도 없이 목청이 터져나가도록 불러보라니 아이고 어렵니 아이고 아버지 분명하게 알아주오. 반드시 기억하오. 넉과호 육과신 비명통곡소리 한테 엉키어 피범벅이 된 어적대기에 덮여 화형을 당해버린 1948 10월 19일 그날의 여수순천을 이제 남도 땅 휘가 맞던 붉은 사슬 와드득 뜯어내요 파묻혀버린 죽음들의 그 이름 다시 찾아 새기고 텅 빈 역사에 오롯이 진실을 새기어 1948년 그해 10월 여수순천을 해방시키라. 1948년 그해 10월 여수순천을 해방시키라. 한때 여수에 주둔한 제14연대 군인들이 동포의 학살을 거부하며 시작된 이 사건. 여수, 순천, 광양, 보성, 벌교, 구례, 곡성, 고흥에서 속절없이 쓰러져간 사람들. 이유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음에 목놓아 통곡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그의 시월을 애써 외면하며 방치하고 왜곡했다. 사건 후 60년이 지나고서야 세워진 여순 사건 희생자 위령비에는 여전히 제대로 된 비문을 새기지 못하고 점 6개만이 찍혀 있을 뿐이다.
오늘 또 하나의 이 기록으로 그의 시월을 새긴다. 우리에겐 과거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현재인 그의 시월을 잊지 않기 위해서